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러져야만 아들이 엄마를 찾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가 아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벌써 25해가 넘었네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엔 파출부 일도 나갔고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들한테만큼은 엄마가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켰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 보태줬죠. 그때 제 통장엔 3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 1억 5천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한테 인사하면서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저는 사실 혼자 사는 게 편했지만 아들 부부가 원한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제가 아침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드세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도 싹 싸가더라고요. 저한테 남은 건 김치하고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정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우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손주들 봐주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막상 애들을 맡기고 나가더니 SNS에는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병원은 무슨 병원인지.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젊은데 놀고 싶을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는 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손주들 공부시키는 건데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엄마 차 보험료 내야 하는데. 엄마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엄마 명절에 친척들 만나려면 옷 좀 사야 하는데. 한 번은 100만 원, 한 번은 80만 원. 그렇게 빌려간 돈이 어느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은 없었고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그동안 엄마가 빌려준 돈이 좀 되는데 천천히라도 갚을 생각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엄마 먹여 살리는 것도 돈 드는 거 아세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우리가 내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렸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한두 달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해? 우리 애들 방도 없는데. 어머니 방 하나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게. 근데 엄마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니 통장에 돈 아직 많이 있다며? 그거 나중에 어차피 우리 거 아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아들이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요. 어머니 장 좀 봐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드릴 목록 적어 드릴게요. 어머니 애들 학교 보내고 청소 좀 해주세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마치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주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요가 수업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요가 학원 가려고. 어머니 오늘 제가 백화점 세일 때문에 일찍 퇴근 못해요. 애들 유치원 데리러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나 오늘 요가. 에이 어머니. 요가는 다음에도 갈 수 있잖아요. 애들은 누가 데려와요?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결국 그날도 요가를 포기했어요. 손주들을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챙겨줬죠. 며느리는 밤 9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요. 어머니 애들 잘 봐주셨어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하는데 눈빛은 전혀 고맙지 않아 보였어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애들 좀. 수진아, 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친구는 다음에 만나시면 안 돼요? 결국 그날도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친구 정수기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더니 정수기가 말하더라고요. 영순아, 너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게 손주들도 봐줘야 하고. 손주 봐주는 거랑 내 인생 포기하는 건 다른 거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착하게만 사는 건가?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거실에서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어요. 수진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아이 말도 마.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착하시잖아. 애들도 봐주시고. 착하긴. 그냥 이용하기 편한 거지. 무료 가정부 있는 거랑 똑같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재산은 많다며? 응. 통장에 1억 5천 정도 있대. 우리가 결혼할 때 1억 5천 줬거든. 헐, 대박. 그럼 남은 돈이 꽤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을 만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근데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셔? 건강해. 너무 건강해서 문제야. 요가도 다니고 등산도 다닌다니까? 솔직히 좀 아프시면 집에만 계실 텐데.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긴 해. 애들도 크는데 방도 부족하고. 그럼 요양원 보내는 건 어때?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남편이 절대 안 된대. 효자 코스프레 해야 하나 봐. 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명품 가방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산 거였죠. 150만 원짜리. 그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 왜 저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아, 오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내가 무료 가정부래. 어머니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냥 농담으로. 농담? 나한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던데. 어머니 오해예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너무 건강해서 문제라고 했지? 아프면 집에만 있을 거라고.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리느라 그런 말 한 거예요.
허세? 나를 무료 가정부라고 한 게 허세야? 어머니 제발요. 제가 진짜 반성할게요.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달려가서 울었어요. 여보, 제가 실수로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준호야, 내 와이프가 친구들한테 엄마를 뭐라고 했는지 아니? 무료 가정부래. 그리고 엄마가 너무 건강해서 문제래. 아프면 집에만 있을 텐데.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건 제가 농담으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 아들이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잘 타일러 볼게요. 타일러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준호야, 엄마가 이 집에 있으면 너희한테 짐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이잖아. 내 와이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나도 생각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자. 그날 밤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내가 한심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극진히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과일도 깎아주고 커피도 타다 주고.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들킨 게 억울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왔는데 또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또 가방 샀어?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이거요? 세일해서 샀어요. 세일해도 비싸잖아. 괜찮아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와서 가방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것 또 샀어?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다면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수진아, 우리 지금 절약해야 한다니까.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알았어요. 다음부턴 안 살게요.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손주들 학원비 부족하다고 50만 원 달라고 했거든요. 학원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명품 살 돈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며느리 방을 청소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명품 가방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15개가 넘었어요. 다 100만 원 넘는 것들이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가계부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펼쳐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한테 받은 돈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9월 학원비 명목 50만 원, 10월 관리비 명목 80만 원, 11월 차 보험료 명목 100만 원, 12월 명절 비용 명목 120만 원, 총 120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던 금액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나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내가 내 방을 왜 뒤졌겠니?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야. 어머니, 그건 제가 그냥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라고 썼더라. 이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 그리고 너 나한테 학원비 달라고 하고 명품 가방 샀지? 관리비 달라고 하고 또 명품 가방 샀고 차 보험료 달라고 하고 또 명품 가방 샀어.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아, 나한테 거짓말한 거 한두 번이 아니구나.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명품 가방 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왜 학원비, 관리비 핑계를 대? 어머니가 그런 이유면 돈을 주실 것 같아서요. 너무 솔직한 대답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 네. 저희가 어머니 시중 드는 거, 밥 해드리는 거, 빨래 해드리는 거 다 노동이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한테 월급을 줘야 하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니면 뭐니? 내 말은 그런 뜻이잖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말이 좀 심했어요. 근데 솔직히 어머니도 이해 좀 해주셔야죠.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명품 가방은 15개나 사? 수진아, 너 진짜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도 이 가계부 봐. 아들이 가계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여보, 그건. 엄마한테 학원비 달라고 하고 너 명품 가방 산 거야? 여보, 나도 살아야 하잖아.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알아? 그게 엄마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돼? 부부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지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 당신이 엄마 모시겠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그건 당신이 어머니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뭐? 당신도 어머니 재산 때문에 모시겠다고 한 거면서 지금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 둘 다 어머니 돈 때문에 모시고 사는 거잖아. 당신도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하지만 바로 나가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 삶을 찾기로 했죠. 요가도 다시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안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애들 좀. 안 돼. 나 요가 가야 해. 어머니,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돌봐. 나는 이제 내 시간을 쓸 거야.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갔어요. 저녁 약속도 잡고요. 그러다가 일본 여행 얘기가 나왔어요. 영순아, 다음 달에 일본 가는데 너도 갈래? 응, 갈래.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나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가요. 응. 4박 5일로. 며느리가 거실에서 듣더니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여행 가시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내 돈 쓰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래도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해외여행 가시면. 나이 든 사람은 여행 가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게 싫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갈게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손주들이랑 저도 놀이공원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라 하고 웃으며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네가 돌아와서 짐을 싸더라고요. 엄마,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 가족여행 가요. 3박 4일로요. 어머, 그래. 엄마도 같이 갈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예약한 숙소가 4인실이에요. 어머니까지 가시려면 방을 따로 잡아야 하는데. 비용이 좀.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이 거들었어요. 엄마, 비행기표도 이미 4장 끊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재미있게 다녀와. 다음이라는 게 올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손주들 소리도 안 들리고
아들 며느리 목소리도 안 들리니까 오히려 더 쓸쓸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김치하고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며느리가 여행 가기 전에 냉장고를 싹 비웠나 봐요. 그날 저녁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65살 먹고 혼자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옛날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영순아, 나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너도 갈래? 등산? 나 요즘 아들네 집에서 손주들 봐주느라 바빠서. 야, 손주 봐주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도 살아야지. 언제까지 애들한테만 매달려 살 거야? 정숙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요가 학원에서 같이 다니는 분들이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간대. 너도 같이 갈래? 4박 5일인데 비용이 150만 원 정도래. 일본 여행이라.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나도 가고 싶긴 한데. 그럼 가자.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 있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제 통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아들한테 돈 빌려줄 땐 1,000만 원도 주저없이 줬으면서 제 여행비 150만 원은 왜 이렇게 아까운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여행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감기 기운인가? 그래도 아침밥은 준비해야 했어요.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쿵!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눈이 안 떠졌습니다. 응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 소리, 의사 선생님 목소리, 모든 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입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깜짝 놀랐잖아요. 부엌에 쓰러져 계시길래. 아들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도 왔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과일 바구니를 놓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응, 괜찮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연세. 며느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아들과 며느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문틈으로 들렸어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십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 수치도 높고요. 그동안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검사 받으시고 퇴원하신 후에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은 피하셔야 해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일본 여행 경비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 수진아,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아, 내 건강보다 여행 경비가 더 걱정이구나. 가슴이 싸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죽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죽을 떠먹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일본 여행은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겠지. 여행비는 제가 알아봐서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어머니 카드로 끊으셨죠?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왜 제 카드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내가 직접 할게. 에이,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카드 좀 주세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할게.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나갔지만 기분이 안 좋은 게 티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병문안을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오늘 상태는 어때요?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엄마 일본 여행 취소한 거 속상하시죠? 응,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 건강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형편이 좀 안 좋아요. 그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저는 괜찮은데 월급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도 백화점이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 혹시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당장 갚을 순 없어도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 이거구나. 결국 돈 얘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2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엄마. 너 엄마 사랑하니? 당연하죠 엄마. 그럼 엄마가 아프면 걱정돼? 그럼요. 오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진 다음 날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일본 여행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엄마 건강보다 여행 경비가 더 걱정인가 봐. 엄마 그건 그리고 너희 둘이 복도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의사 선생님이 엄마 상태 심각하다고 했을 때 수진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이나 입원하면 여행 경비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 하더라. 엄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엄마.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니? 엄마 무슨 말씀을? 돈이잖아. 엄마 통장에 있는 돈.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했어. 너희가 엄마를 사랑해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엄마 돈이 필요해서 모시고 산 거잖아. 엄마. 나가줄래? 엄마 좀 쉬고 싶어.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라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한심해서.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많이 드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편하시게 해드릴게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반성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은행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통장 정리? 네.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공동 명의로 해두면 안전하잖아요. 아, 이거구나. 결국 목적이 이거였구나. 수진아, 네, 어머니.
엄마 통장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에이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필요 없어.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정도 배려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려? 내 돈을 너희 명의로 만드는 게 배려야? 어머니 혼자서 다 쓰실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한테 상속될 돈이잖아요. 며느리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왜요? 어머니가 너무 하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수진아, 싫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희한테 뭘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줬대요. 근데 어머니는 뭘 해주신 게 있어요? 나 지금까지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데?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그건 빌려간 거고 저희는 어머니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참았던 게 터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일 짐 싸서 나갈게. 네?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돈지갑이었구나. 그런 집에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엄마, 아들이 붙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내일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친구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아, 나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아들 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울면서 얘기했어요. 정숙이가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내일 나갈게. 오늘은. 영순아,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나와. 결국 그날 밤 짐을 싸서 나왔어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놔줘, 준호야. 엄마, 너희는 내가 죽어야 재산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엄마 아직 안 죽어.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너희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엄마가 아니라 통장에 찍힌 숫자잖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 씨. 저는 며느리를 처음으로 수진 씨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진짜 미안한 건 나한테 상처 준 게 아니야.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우리 준호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근데 당신 만나고 나서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어. 그게 제일 속상해. 짐을 들고 나오는데 아들이 따라왔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지금도 사랑하고. 근데 말이야, 목이 메었어요.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라서 사랑받고 싶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아들이 울었어요. 남자가 저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냥 엄마 인생 좀 살게 놔둬.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정숙이네 집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그동안 제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행복보다 아들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정숙이가 말했어요. 영순아,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인생 살아. 그래야겠지? 응. 그리고 있잖아, 일본 여행 다음 달에 또 가는데 갈래? 응, 갈래.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가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는 동안 아들한테 연락이 계속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제발요. 한 달 뒤에 답장을 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엄마 어디 계세요? 보러 가도 될까요? 아직은 안 돼. 엄마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사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아들 생각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금 만나면 또 흔들릴 것 같았어요. 대신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그렇게 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해외여행이었어요. 오사카 성도 보고 교토절도 가고 온천도 했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엄마. 그래, 잘 지냈니?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래, 수진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요.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집에 돌아가는 건 쉬워. 근데 말이야,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까?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보장? 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엄마. 그렇다고 너를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야. 가끔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아들이 울었어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효자가 못 돼서. 효자 안 해도 돼. 그냥 엄마를 사람으로 봐줘. 돈 지갑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네 엄마.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줬던 돈 말이야. 그거 갚으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준 거니까. 엄마.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뭐든지요. 엄마를 존중해줘. 가끔 연락하고 밥 같이 먹고 그렇게만 해줘.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전처럼 돈 얘기는 안 해요. 손주들도 보고 싶을 때 보고 제가 원할 때 만나니까 부담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요가도 계속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 전에는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어요. 다음 달엔 제주도 가기로 했고요. 통장에 있던 3억 원 중에 2천만 원은 아들한테 줬고 나머지 2억 8천은 제가 쓰고 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제 친구 정수기가 그러더라고요. 영순아, 요즘 너 표정 완전 달라졌어. 진짜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최고야. 맞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요. 65살에 깨달은 진리예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자식 눈치 보면서 사시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